영화 잘 보셨어요? 네. 파가 부모 왔다? 예전에 오지 않았나요? 네, 이미 왔는데 오늘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죠?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 축하하고 만나서 너무 반갑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토크는 파가를 같이 관람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매년 100대 초이스 10편과 그리고 이제 성평등한 콘텐츠에 기여한 창작진들을 모시는 수상하는 자리를 갔는데, 이혜영 배우님께서 영화 부문 배우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한번 박수 드릴까요? 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원 앤 올리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너무 딱 맞는 말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사실 저는 이혜영 배우 이제 등장 때부터 제가 어릴 때 봤는데, 그때도 세상에 이런 배우가 있구나, 이런 어떤 이 독보적인 어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말 배우로서 갖추고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배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벌써 굉장히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4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이혜영 배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똑같이 공유하는 배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도 원앤올리라는 말이 정말 적용되는 정말 유일한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배우님께 드렸습니다. 요즘은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카리스마라는 말도 저는 이혜영 배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호명된 그런 수식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파가를 보면서는 다시 한번 그 심증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배우 이혜영이 없이는 결코 꿈꿀 수 없는 역할이 우리에게 2025년에 도착한 게 아닐까, 그 정도로 어떤 영화의 형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지대한 역할을 했던 배우님이 바로 이혜영 배우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 배우로 확장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역할, 캐릭터, 그리고 이제 서사를 책임지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여성 배우의 이후에 이제 등장할 다른 또 이제 후배 배우들의 경계를 확장하는 역할도 배우님께서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심사를 하면서 사실 올해 이제 배우상을 수상을 할 때 거의 만장일치로, 그것도 아마 역대급으로 빨리 끝났던 수상의 어떤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심사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멋진 언니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더 멋지게 되어서 돌아올 뿐, 더 멋지게 되어서 저희 지금 관객 앞에 도착하신 이혜영 배우님과, 그리고 또 영화를 연출하시고 이혜영 배우님과 같이 작품을 만드신 민규동 감독님을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배우님, 감독님 입장해주세요. 네, 여러분 충분히 박수와 함성 더 한번 해볼까요? 네. 좋으시죠? 네. 저희 9월에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한 백델데이에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아마 이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해보면서 먼저 저희가 사실 수상을 하신 배우님께 트로피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규동 감독님이 또 백대리 조직위원장님이시기도 하세요. 연출도 하시면서 굉장히 한국 영화계를 위해서 또 할 말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조직위원장님으로 트로피를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백델데이 2025 올해의 백델리안 of the Year 작품 파과 배우 이혜영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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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념 촬영을 네 여러분들도 네 마음껏 네. 저쪽. 정중앙 네 왼쪽 그렇죠.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그 의자를 네, 세팅을 하고 네, 착석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네, 또 이렇게 앉았는데 네, 박수를 한번 다시. 네. 네, 일단 저도 너무 이렇게 배우님을 옆에서 같이 만나 뵙고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굉장히 묵직해요. 트로피를 받으셨는데 인사 말씀과 함께 수상 소감을 이 자리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백대리안의 선정 수상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네. 이것은 무엇일까 하고 이제 찾아봤어요. 그 정말 very interesting. 정말 여자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네. 뭔가 그 권리를 주장하던 뭐 19세기나 있을 법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여전히 이런 주장을 요구하는 이 2025년이라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불합리한 뭔가가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었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지금 나는 너무 늦게 이런 걸 생각하게 됐지만 그래도 뭔가 알 수 없는 뭐랄까 빛, 어떤 힘, 어떤 용기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귀한 순간이고 앞으로 제가 배우 활동하는데도 큰 용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 배우님께서 정말 힘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이 사실 백달데이를 준비하는 저희 조직위에도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이 행사를 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규동 감독님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위원장으로 이 행사를 지금 6년째 이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영화인들 그리고 또 이렇게 드라마 시리즈를 만드는 제작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또 민규동 감독님 파과가 10편의 작품, 네, 성평등 가치를 실현한 10편의 작품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규동 감독님께도 인사 말씀과 또 소감을 좀 들어봐야겠죠? 네. 예전에 이렇게 백달대가 있기 전에는 연말에 한번 기사들이 나긴 했었어요. 백달 테스트를 통과한 한국 영화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정말 의외로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당연하고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독립 영화들은 다양하고 또 관습적이지 않은 영화들이 많이 있지만 상업 영화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게 좀 이상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인데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여전히 어떤 유리천정이 있고 벽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 앨리슨 백델의 존재를 좀 아시죠? 백델의 유래가 그러니까 앨리슨 백델은 저 이름 허락을 받았고 앨리슨 백델이 옛날에 쓴 그래픽 노블에서 두 캐릭터가 영화 보러 가면서 우리 이번에 보는데 영화 이게 진짜 간단한 테스트 해볼까라는 정말 간단한 맥락에서 생긴 건데 한국 영화계에 이런 테스트들이 그리고 한국 시리즈까지 확장해서 이런 간단한 재밌는 게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거는 좋은 영화나 의미 있는 영화나 가치 있는 영화를 테스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영화가 굉장히 저품질일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고 진짜 꽝일 수도 있지만 이 너무 간단한 요소들을 통과한 영화들은 우리는 그래도 즐겁게 재밌게 칭찬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존 영화제와는 굉장히 다른 어떤 하나의 이런 시점의 틀로 이 필터링이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 정준희 PD님이 그 100년 동안 앞으로 오래오래 가기를 기원한다. 네. 본인이 이제 두 번째 상을 받으면서 기분 좋게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사실 저주이기도 해서 원래 이거 시작할 때는 이거 빨리 끝내고 이거 없어지는 거를 희망으로 저희가 시작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 영원히 뭐 인류 사회에서 인간이 그 평등이라는 뭐 차별없는 세상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는 영원히 계속 될 거라 우리 작은 행사지만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선배님 직접 이렇게 와주시고 한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고 이미 재밌고 가치 있는 행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역시 조직위원장님 다운 네, 백대대의 유래부터 같이 의미까지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막 여러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올리시고 계시고 궁금증도 많은데 갑자기 눈에 확 꽂힌 네, 질문이 있었어요. 감독님도 파가 만들 때 백대 테스트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네네. 이제 제가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테스트는 이제 많이 거치고 이제 제가 만들 때는 그 돌아봤었어요. 제가 너무 제가 20세기부터 영화를 해왔잖아요. 네네. 좋은 시대 때부터 지난 세기부터. 네,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런 밸런스를 맞췄을까 생각을 했을까 모든 영화들이 다 통과했을까 안 했을까 그런 돌아보면서 한번 짚어보긴 했었죠. 근데 어떤 이야기 만들 때 막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캐릭터로 시작하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을까? 이 영화가 태어날 가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한 다음에 사실 이 요소들이 점검되기 때문에 네. 순서가 이게 먼저 들어가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아마 이제 그 지금 파과라는 작품이 그 관객들에게 닿은 어떤 파급력은 파자로 시작되네요, 다. 네, 파과, 파급력, 파장, 네. 어떻게든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이미 태생부터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으로 배우님은 지금 좀 새로운 체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 관객 오신 분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제가 보기엔 연령대가 좀 어리신 분들도 여러 보이세요. 그래서 새로운 MZ 관객들이 이 작품으로 배우님께 입덕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체감하고 계시는지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 파과의 매력은 뭐랄까 요즘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테토녀 에젠남 파과의 어쨌든 그 성공에 힘입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그 작품에서의 매력으로 그 언뜻 보면 저 그렇게 보이잖아요. 테토녀, 예젠남. 근데 우리 사실은 반대예요. 그 실제로는 예젠녀고 테토녀. 정말 저 대통령 돼요? 그럼요. 근데 그런 영광이죠. 그렇게 어떤 봐주시면. 그러니까 그 창작자로서의 그 조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그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역시 조각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남자가 바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너무 중요한 물론 여자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데 남자로 바꾸면 하나도 안 이상해요. 바로 그 남녀라는 거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너무 그 완성돼 있는
어떤 인격이고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렬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젊은 사람이든 뭐 나이 들은 사람은 거의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바로 그런 어떤 힘을 느끼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광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충분히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행사에 정말 얼마나 빠르게 이 티켓을 획득하기 위해서 고생하셨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알겠나? 처음에 일부러 그 대사를 하죠. 장기한테 여성 호르몬 관련하고 호르몬 얘기를 하고 거기 이제 영문 자막으로 번역할 때 호르몬 자막을 이제 막 넣는 부분을 고민하고 했었는데 네. 우리 정말 빠르죠. 우리나라 관객들이 이제 어려운 영어 단어가 우리 일상어가 되는 매력들이 아주 남다르게 지금 또 새로운 의미를 가져가는 네.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선배님도 이제 완전 웨이브에 아주 올라타셔서 그러니까 다 백대리안 때문에 알게 된 용어들이 네, 네. 지대한 역할을 저희가 또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입덕이란 말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입덕을 하셨는데 입덕을 하고 나서야 관객들을 직접 보고 나서 이제 실감이 이제 그 단어가 실감이 나시는 거죠? 뜻을 알았다는 뜻이 오늘 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가지고 네. 그 입덕하신 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실 이제 파과 감독님한테 이제 테스트 해보셨냐 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실은 파과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질, 요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획 단계에서는 그동안 말없이 제거되어 왔던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 킬러, 노년, 그리고 여성 액션 이런 부분들이 전면에 부각되어 온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 특히나 여성, 노년, 액션이라는 이 부조화스러운 말이 찰떡같이 붙은 파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저는 이거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굉장히 유일무이한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감독님께서는 아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짧은 이제 문장 안에 이것들을 처음 기획하고 만드시면서 허들을 가장 많이 느끼신 분이 아닐까. 이 작품을 만들기까지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체감하셨었는지 초반에 만드시면서. 물론 뭐 투자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성 주인공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꼭 노년이 아니더라도 사실 투자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여성 제작자들도 많이 피하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관객분들은 사실 대부분 여성들이지만 여성들이 선택하는 게 뭐 여성이 나오면 좀 더 영화를 보고 남성이 나오면 안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영화를 선택하진 않잖아요. 재밌는 이야기, 보고 싶은 이야기의 기준은 굉장히 통합적이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보고 제작자들은 이런 예를 볼 때 이런 기획은 좀 위험하고 만들어질 가능성이 낮고 관객을 만날 가능성이 적고 하는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파가는 노년을 다룬다는 것이 어쨌든 일종의 핸디캡인데 실제 그 나이에 그 배우가 한다고 난 질문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네. 또 젊은 배우가 나이를 올리는 방식으로 하는 이런 전제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내적인 그런 외부의 이런 어려움보다 내적으로도 우리 안에 소재를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많은 대중을 만나고 장르적으로 좀 더 새로운 개척을 하려면 액션 드라마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네. 기술적으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믿게 할 수 있을까?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때 아직 AI가 명확하게 우리가 AI가 많이 해결했으면 AI를 많이 할 걸.
뭐 불과 이런 얼마 생각을 전인데도 네네.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근데 진짜 배우가 진짜로 해서 그 몰입하고 진짜로 어떤 인물들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새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은 만들면서도 만드는 와중에도 만들고 나서도 계속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넘으려고 했던 허들은 바깥 세상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 네. 안에 불신과 혹은 두려움을 넘는 게 더 큰 허들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관객분께서 이혜영 배우의 조각을 잊지 못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같이 함께 모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배우님한테 이제 이런 배역을 만나서 수행을 하고 완성을 하고 진짜 조각을 조각했다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도 그려보지 못했던 어쩌면 원작이 있었어도 실제로 그 모습을 형상화해서 미처 잘 떠올리지 못했던 모습을 만드셨는데 배우님한테 이 배역을 만났을 때 흥분과 성취감은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도전이었고 어떤 결과라고 지금 돌아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저 정말로 별로 한 거 없는데 그 편하게 배우를 할 것인가 목숨 바쳐서 도전을 할 것인가 생각했던 것 같고 목숨 바쳐서 열심히 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네요. 고맙습니다. 네네. 이거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거 하면 난 죽을지도 몰라. 네.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던 네. 거죠, 마음이. 예. 다치고 회복되지 않고 영화는 평가 못 받고 그러면 굉장히 우울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영화 한 편 만드는 게 정말 영혼을 바치는 일이에요. 정말 목숨 바쳐서 일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나이도 있었고 좀 그랬어요. 감독님이 뭐 다 하신 거죠. 감독님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있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처음에 액션이 그렇게 두려우냐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래도 파마를 읽은 사람들은 액션이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액션을 넣어야죠. 그럼 하고 싶어요?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그러니까 아니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감독님도 이 배우가 얼만큼 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이걸 끌고 갈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야. 해봐야 하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여튼 도전이었고 매일매일이 하여튼 우리도 계속 그 물음표로 갔어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이런 버전으로도 해보고 저런 버전으로도 해보고 하나 중요했던 거는 액션 배우다. 건강, 젊음, 스피드 이거는 없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굳이 막 어떻게 뭘 보여주려고 연습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 좀 힘들었죠. 그래서 부상이 많았었던 거고 그랬던 것 같네요. 네, 진짜 목숨을 바쳐서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그 결과물이 또 조각이었을 것 같은데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아마 이제 그 정말 그 조각을 완벽하게 이혜영 배우와 호흡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을 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테레오 타입의 노년이라면 여성이라면 아니면 이제 그 노년과 여성을 결합한 킬러라면 하는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제거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우리가 그전까지는 보지 못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혜영 배우여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독보적인 어떤 지점 그리고
바로 그 조각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는 걸 배우님께서 발견했던 어떤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사실 감독들이 캐스팅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구글 시트에 이 캐릭터 이름을 쫙 적고 배우 이름을 쫙 적어요. 보통은 한 10명 정도씩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대부분 다 안 되고 이제 11 이하부터가 배우들 많이 일정도 있고 뭐 실제 취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조화를 또 이뤄야 되니까 상대 배우들도 앞에 주인공 배우가 되면 색깔이 달라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추상적으로 이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저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이 텍스트가 어떤 배우를 만나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질 수 있는데 한 사람만 딱 적어놓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어떤 배우는 만났을 때 내가 상상하던 혹은 관념적으로 매칭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불안하다. 맞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면서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이현 배우를 만났을 때 이건 운명적이구나. 이거 어쩔 수 없이 이 배우가 긴 인생을 거쳐서 돌고 돌아 혹은 전생부터 윤회를 거쳐 이 순간을 기다렸구나 생각이 들었었고 그 순간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못해 그러면은 못하는 수준의 어떤 액션이 나올 것이고 나는 이 액션을 그냥 어떤 무용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무용의 이야기가 액션이 될 것 같고 그냥 이 배우가 가진 우주만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구나라는 뭔가 운명이 찾아온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조각을 하겠지만 내가 조각하지 못하는 걸 인위적으로 억지로 끊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열어놓고 그냥 이해영에 파고하니까 이해영을 할 수 있는 만큼 이해영의 조각이 되겠구나라고 저님께서 말씀드린 거죠. 근데 틸다 스윈튼이나 무슨 외국 여배우랑 하고 싶다 그러셨잖아요. 엑셀에다 적으셨었나요? 엑셀의 첫 이름이 틸다 스윈튼이었죠. 네네. 네, 다 안 돼갖고 제가 된 거죠. 이제 틸다 스윈튼 근데 하나 정도 이렇게 제껴줘야 그 다음에가 이제 진짜 나타나니까 프롤로그처럼 그때 완전 말도 안 되는 이제 금밀의 SF를 생각했었으니까 처음 소설을 읽었을 때의 맥락이고 시나리오 쓰기 전에 생각했던 인물이었고 그런데 제가 만났더니 틸다 스윈튼을 능가하는 한국에 네. 배우가 있더라고요. 메릴 스트립과 틸다 스윈튼을 다 합쳐놓은 한국의 고유 자산이 네. 이렇게 있었는데, 네. 네. 전 정말로 상상도 못한 인물이에요. 이 조각은 그래서 그냥 상상할 수 없었어요. 소설을 읽을 때도 상상이 안 됐어요. 영화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를. 근데 우리가 사실 틸다를 만났잖아요. 네. 묘하게 베를린에 가서 네. 그 개막식에 있는데 공로상을 사실 틸다 스윈튼이 받았고 네. 제 옆에는 이제 이혜영이 있는데 저 앞에는 틸다가 있고 좀 이따 파가 상영을 하고 뭐랄까 그렇게 정말 돌고 돌아서 저 자리에는 사실 이혜영이 있어야 되는데 아깝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묘한 그 운명적 조를 지켜봤었죠. 티에다가 상 받는데 전부 기립박수, 5층까지 다 기립박수. 네. 감독님도 기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네. 틸다를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저는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일어나셨네요. 네. 저는 사실 저는 이혜영이 있구나라고 아파서 생각하고 앉은 거고 감독님은 아파서 일어나. 자기 아파서 일어났다고. 제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네. 길어지니까 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좀 허리를 폈죠. 거기에 틸다 스윈튼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질적인 허리 문제 제가 증명을 해드리는데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베를린 영화제 비하인드를 이런 얘기가 나올지 상상이나 하셨어요? 정말? 네. 비하인드를 들었습니다. 오늘 메이라트 너무 멋지네요. 클로즈업을 정말 해드리고 싶네요. 진짜 늘
완전히 조각으로 일단 네. 발신해서 오셨네요. 조각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 손. 오늘 화면에 안 영화의 나왔죠? 마지막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질문 중에 또 이제 그 이 손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질문도 같이 제가 대신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헤어 색깔 컬러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관객분께서 주셨는데 그 답변은 어디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탈색을 하게 된 거는 물론 조각을 만나서 이렇게 네.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어떤 공연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헤어를 바꿔본 김에 공연까지 한번 가보자. 아, 네. 그래서 그 공연도 이 머리를 유지했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검은 머리로 꽤 오래 살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 머리로 또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옆에서들 많이 그러셔서 특별히 어떤 캐릭터를 만나기 전까지 그냥 놔둬보는 거예요. 어차피 흰머리 나면 검은색으로 염색하겠죠. 네. 그거나 어. 검은 머리 올라오면 탈색하거나. 탈색. 그러나 탈색을 한 머리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캐릭터를 만나는 창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픈. 예, 만약에 검은 머리를 꼭 해야 된다 이번 네. 영화에서 그러지 네. 않는 한 굳이 바꿀 생각은 네. 아직은 없고요. 네. 네. 헤어스타일 그 컬러에 대한 얘기도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요. 저는 이제 그 평화 보면서 가장 좀 이건 정말 성취다라는 생각을 했던 지점은 보통 이제 그 지금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강렬하고 세기 때문에 보통 이럴 경우에 여성 캐릭터한테 굉장히 센 어떤 그 지점들을 대입을 해서 마치 절대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캐릭터로 완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조각을 보면 굉장히 나약하고 흔들리는 모습,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각각의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 투여하는 자신의 감정 같은 것들이 그 미세한 떨림 같은 것들이 더 전달이 되는 인물이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여성 캐릭터들의 입체적인 면모, 결이 살아있는 면모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 영화가 그 러닝타임 동안 전개하는 감정의 그 폭이 정말 넓다라고 생각했고 하나하나의 주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도 이제 그 캐릭터를 만들면서 굉장히 어떤 그 성취감 같은 걸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감독님께 이거는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든 감독님들이 그 배우랑 이렇게 만나면은 그 배우가 이미 오랫동안 갖고 있던 그 레거시의 특성들도 잘 표현하길 바라지만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얼굴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정말 애쓰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큰 스크린에서 이영 배우의 그 화려하지 않은 어떤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그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얼굴을 보는 부분, 그리고 검은 머리가 아닌 또 탈색된 머리 보는 느낌,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모습, 고독한 모습, 그다음에 특히 타격을 받아서 힘들어할 때 그 아파하는 소리를 너무 잘 내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못 봤던 순간 하나하나 너무 작은 조각들인데 그런 조각들이 이렇게 하나의 직소 퍼즐처럼 새로운 조각, 새로운 예언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게 제일 흥분되고 화가가 성취해야 될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배우도 스스로 만족해야 되지만 이제 관객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와 더불어 그 인물을 새로 접할 때 다시는 또 그런 인물이 없을 것 같은 완전 새로운 인물 한 명을 만날 때 또 쾌감이 있잖아요. 그런 선물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원래 그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독님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은 기존의 걸 버리고 들어와야 돼. 네. 그러니까 뭐 말하는 것도 바꿔야 돼. 그리고 뭐 하여튼 그동안에 뭐 버릇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감독님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었어요. 배우들이 힘들어하는 거. 그래서 저도 그 귀부인 소리 듣는 이 목소리를 좀 어떻게 네. 그래갖고 대사 다시 그런 지적을 처음에 많이 들었는데 감독님이 나중에 포기하셨어요. 그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그 고유의 캐릭터, 고유의 소리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말자. 그냥 하라고. 그래서 역시 감독님. 맞아요. 네. 아니 근데 포기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저는 감독님의 굉장히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리딩할 때 이미 이 고민을 말씀하셨고 정말로 배우 스스로도 변하고 싶고 그 목소리가 가진 어떤 쪼나 패턴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예전 캐릭터 같이 묻어오니까 어떻게 변하면 좋을까. 근데 제가 파과를 생각했을 때는 이 목소리가 너무 파과를 위해 준비된 것 같은 거예요. 네네. 왜냐면 파과 자체가 판타지의 세계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인물인데 말을 할 때는 굉장한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도 또 어떤 순간에 허약함도 드러내고 복합적인 틈데 마치 연극 같기도 한 그러니까 배트맨이 실존하는 세계에 있지 않다 보니까 배트맨의 말투가 독특한 그런 말투가 있는 것처럼 일상적이면서도 일상적이지 않은 듯한 묘한 뉘앙스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여러 합쳐서 이제 어쨌든 윤회를 거쳐 이 순간이 인연이 있지 않을까. 인과 연애의 맥락들에 이 목소리도 저는 포함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담아내고 싶었고 이만한 또 새로운 이혜영의 목소리라니 또 다시 보기 또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곳은 정말 그 연출자가 같이 허범란 배우에게 드리는 정말 최고의 찬사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저희 얘기하는 동안 그 목소리에 대한 칭찬도 관객분들도 공감을 해주시는데 조각 목소리가 킥이었다고 말씀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목소리 어떻게 보면은 저희 오늘 토크 제목과도 결부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앤온리라는 생각이 들고 파마를 위해서 준비된 이혜영 배우의 목소리에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객분들 질문 뭐 네. 해주실까요? 뭐 어떤 게 관객들의 있으세요? 질문을 그럼 지금부터 또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거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감독님 다음 영화 제목은 윤회입니다. 네. 네. 다음 영화 지금 감독님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뭐 감독의 일상이죠. 많은 네. 뭐 이야기를 구상하는데 뭐가 될지는 이제 알 수 없는 네. 미지의 미래 속에 놓여 있죠. 네, 저희 그러면은 지금 단톡방 질문들을 질문보다 찬사가 굉장히 감독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규동 감독님의 영화는 매번 페미니즘, 여성 서사, 퀴어적 요소가 중요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혜영 배우님과 함께 퀴어 영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롤, 윤희에게 이런 작품을 제작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제가 차기작 질문을 드렸는데 관객분이 더 구체적으로 두 분의 다음 협업을 상상해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독님께 먼저 듣고 배우님께도 한번 이 답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혜영 배우 사실 뭐 너무 작품 많이 하셨고 뭐 거기 안 해본 캐릭터가 많은데 하나 남아 있죠 우리가 계속하려는 게
뭐 이제 캐롤가 너무 좋죠. 뭐 틸다 스윈튼도 얘기되고 메리 스트립도 얘기되지만 하나 더 있잖아요. 케이트 블란쳇. 그러니까 이제 배우의 이제 이영 배우가 가진 여러 입체적인 면에서 그 우리가 좋아하는 아주 연기 잘하는 훌륭한 할리우드 배우의 네. 중장년 여성 배우의 이런 이미지 중에 계속 호명되는 배우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네. 캐롤 같은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아주 좋죠. 이영 배우 같은 네. 배우가 또 보여주는 본 적 없는 러브스토리 이야기를 아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관심 있을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있으신지 그러면은 여기서 아예 네 답변을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캐롤이 같은데. 어떤 영화죠? 캐롤이 어떤 영화냐면 뭐 여기 계신 관객분하고 우연히 GV 행사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렇게 서사가 전개되는 거군요. 사인을 봤는데 손가락에 터치가 있었어요. 살짝. 그리고는 이제 인연이 생겨서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 삶이 또 우리 관습에 부딪히는 복잡한 지점이 있잖아요. 짜릿짜릿하다 지금. 그래서 이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캐롤이라는 여성 주인공 이름이고 하이스미스라는 아주 유명한 여성 초회 작가가 쓴 원작 소설인데 누가 캐롤을 했어? 어느 배우가? 케이트 블란쳇. 케이트 블란쳇.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정신적인 그 러브 스토리. 네. 아주 육체적으로 있어요. 세기를 박아주시네요. 네네네. 물리적인 제가 원래 이렇게 막 분리되는 건 네. 아니니까 네. 물리적 액션. 정신이 영역이 훨씬 넓긴 해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고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그렇군요. 일단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네. 약간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캐롤 민기동 감독과 이혜영 배우가 만드는 캐롤은 가제입니다. 네. 이런 그 손끝의 터치로 시작되는 어떤 인연. 네, 찬성하시나요? 네. 약간 펀딩으로 제작비 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네. 그럼 다음, 네. 이거는 약간 보험처럼 저희가 좀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꼭 만들어지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면서 또 다른 질문은, 네. 이혜영 배우님이 파바의 조각이라는 역할을 하게 되신 계기에 여성 서사라는 점도 고려되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바 이전에 하셨던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은 오히려 여성이 주연이거나 여성 서사였다면 더 좋았겠다 하는 작품이 혹시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작품이 있으신지. 네. 저요? 네. 글쎄, 어쩐지 그 남자 역할이 더 마음에 들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연극을 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여자 주인공이 있는 역할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 작품 뭐 이런 거 보면은 여자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남자 캐릭터들은 마음에 들었어요. 나는 저 역할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든 뭐 그냥 꼭 드라마나 영화나 뭐 꼭 이런 게 아니어도 TV에서 제가 그 뉴스도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그냥 초대된 기자 역할을 해본 적도 있고 어떤 그런 교양 프로 같은 거 진행도 해본 적이 있고 뭐 이런데 어쨌든 여자의 역할이라는 게 늘 좀 불만스러웠던 건 맞아요. 그 왜 나한테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라는 거지? 저 역할이 더 마음에 드는데 말하자면 햄릿이 마음에 들지 거트루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게 영화에서도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자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약하고 타협하고 회한에 차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승리를 느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인류의 역사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진화를 거쳐서 인간의 문명이 형성되고 스위스에서 여성 참정권이 이제 처음 시작된 여자가 이렇게 투표할 수 있게 된 게 1970년대인가? 그래서 생각보다 그 여성이 인간이라고 이제 인정받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문화의 흐름으로 보자면 예술이 탄생한 지는 오래됐고 원시 시대 때 동굴에서부터 그림이 있었지만 이제 수백만 년이 흘러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최근 100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각성이나 인지의 변화를 놓고 새로운 예술 세계가 펼쳐졌을 때는 오히려 역전이 돼서 이제 남자들 주인공인 좀 이야기도 좀 보고 싶다. 좀 너무 드물다라고 생각하는 뭐 사실 그런 웨이브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막 이제 좀 기울어진 지점에 대해서 막 답답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변화의 속도를 보면은 그래도 너무나 다행인 시점이고 네. 1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너무 다행이고 또 미래까지 이렇게 보자면은 좀 또 다른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확실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테토녀라 그랬나? 네. 근데 테토남 에젠녀는 언제나 사랑받아요. 여전히 그렇잖아요. 네.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 네. 우린 좋아해요. 그리고 영화에서 그런 사람 보는 거 좋고요. 그런데 확실히 테토녀가 그 관심받고 사랑받고 좀 더 그 중요한 존재로 부각된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느끼는 거는 예젠남이 오히려 더 그 뭐랄까 설자리 혹은 그 인정받음 그런 것을 약간 인색하지 않나요? 난 여자들은 뭔가를 성취한 것 같은데 오히려 예전 남들의 경우에 그 어떤 소외감을 오히려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예전 남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그게 그 애정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근데 어. 감독님 네 어떻게 예전 남으로서 네 말씀. 뭐 이제 T든 E든 이제 이렇게 권력의 역사를 보면 남자들이 사실 많이 누려왔기 때문에 뭐 조금 소외되는 뭐 그런 부분 생겨도 뭐 그거는 뭐 네, 괜찮지 않을까? 뭐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죠. 뭐. 네, 아마 그런 전형에서 벗어난 인물들도 소외된 인물들도 내지는 소수의 인물들도 애정을 갖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배우님 감독님 답변하는 동안은 단톡방에서 제가 지켜보니까 벌써 캐스팅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차기작 나왔나요? 네, 차기작 지금 잔다르크 역할을 하는 분도 계셨는데 이거 어떻게 시댁을 감당하시려고 지금 다른 나라 얘기까지. 근데 여성 독립군, 독립운동가 김원봉이 이끄셨던 의열단 리더 이런 의열단의 뭐 리더 같은 역할도 어울리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역시나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재미나게 상상하시면서 희망의 눈을 돌리시면서 생각하는 거는 배우님이 이제 그 파가로 보여준 경계를 허문 역할의 도전 때문에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예의주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또 관객들의 또 즐거움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또 세우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지금 내가 만나고 싶으신지 얘기를 좀 배우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늘 그 선택되어지는 그런 입장이었죠. 제가 제작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번에 파와 이후에 입덕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게 부담이 아니라 저의 어떤 의무 라고 생각하고 잘 해볼게요. 그러니까 허투루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또 경계가 더 원의 크기가 더 커질 것 같다라는 확신도 드는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민국께서 혜영 배우님께서 과거에 많은 잠재력을 발견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잠재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매번 느끼고 기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지금 모여있는 관객분들도 그 잠재력에 대한 의심이 항상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의심,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그 여성을 더 축소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미루어하게 되는데 배우님께서는 그런 안에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좀 점검하고 도전해 오셨는지 그 말씀을 좀 같이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예전에는 저 자신을 제대로 관찰하고 저를 찾아가는 과정보다는 어떻게 인정받은 어떤 그 한순간의 어떤 이미지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진정 발견하기보다는. 근데 어쨌든 파과가 저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고 조금 늙어갖고 그렇게 됐는데 좀 일찍 하면 더 좋았겠지만 안 늙으셨죠? 네. 전혀 나이가 체감되지 않으시죠? 어쨌든 점점 누구나 그럴 거예요. 누구나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그런 모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대와 믿음과 지지가 있어야 지금 이런 모험들을 더 과감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지 호소 연설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배우님의 그 내면의 지금 소용돌이에 대해서 하나만 더 관객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캐릭터로 약간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각은 안정성을 욕망하고 해다가 불러는 아름다움과 그리고 권력을 욕망하는 캐릭터인데 그렇다면 배우 이혜영은 어떤 걸 욕망하시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본래 제가 욕망하지 않고요. 그런 어떤 정신적 그런 욕구를 표현하는 감독의 욕망을 표현하는 사람이라서 좋은 감독을 만나고 싶죠. 좋은 감독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하여튼 관객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보고 싶은, 느끼고 싶은, 갖고 싶은 이런 것들을 진정 표현해서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연기자가 되는 게 욕망이라면 욕망일 수 있겠네요. 많은 또 민기동 감독님을 비롯해서 좋은 감독님과의 협업을 기다리면서 박수를 한번 이소희도에서 관객분께서 이런 인생 본인의 인생을 말씀하신 거겠죠? 화가를 보기 전과 후로 나뉜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감독님 만드신 노래를 조각 노래방에서 불러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이건 노래방을 TMI로 안 제가 간지 너무 오래됐나? 노래방 안 간 지 한 수십 년 죄송합니다. 갔었나? 지프리 때? 이 노래 불러보지 못했는데 이 노래 노래방에서 불러보셨어요?
코인 노래방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느낌이 어떨까? 그걸 CCTV로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참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노래방에 그런 노래가 들어가는군요. 네. 네. 가사를 사실 쓸 때는 그게 그냥 한 1년 정도 작업이 있었고요. 사실 그 전에 사실 촬영을 하기 전에 이미 여러 곡들을 만들어봤고 선배님한테 드리기도 했고 처음에는 이제 사실 조각 이야기를 계속 너무 만들어봤으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셔가지고 제가 처음 들은 게 마음에 들 때까지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네. 촬영 전에, 촬영 중간에, 촬영 후에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도하다가 자신이 없어하다가 막판에 그냥 몰라 그러고 이제 그 베를린 갔다가 너무나 큰 화면에 이제 그 까맣게 비어있는 엔드 크레딧을 몇 분 동안 보다 보니까 저 공간에 영혼이 좀 더 채워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네. 저는 하여튼 만족이 없어갖고 그 시절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 끝없이 새로운 영감을 자극하고 궁금하게 만들고 네. 한 번에 짚히지 않는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막 짚어내고 싶어하는 음악들이 계속 샘솟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배우를 피해나는 점 두 종류인데 하나는 진짜 그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서 또 쉽고 또 괜찮은 작업이 있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조각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배우가 있고 각각의 특성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사실 파과에 관한 영화 자체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모른 채 지금 같이 만들어 나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선배님이 지금도 사실은 아마 제가 아주 발톱의 때만큼 일부를 봤다고 생각하지 그 영혼의 뭐 깊은 넓고 복잡한 세계를 다 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과찬이십니다. 그만 외치셨어요. 사실 그 생산성의 딜레마가 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아무 영화나 혹은 아무 드라마나 선배님이 막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막 바보 같은 것도 하고 착취당하기도 하고 너무 작은 역할에 제 욕심은 사실 그렇고 네 그래서 그냥 의미 까메오 없이 주연 부탁이구나. 아니, 저는 이제 더 많은 관객과 많은 감독들이 이 내용을 막 그냥 편하게 쓰고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 거고 뭘 해도 너무 잘하실 거라 하여튼 그런 욕망이라 사실은 점점 더 상승하고 더 뛰어난 더 높은 레벨의 연기만을 더 엄선해서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두 개가 막 충돌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배우님의 또 건강을 좀 걱정해 주시는 질문도 있는데 촬영하시면서 골절이 조금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완전히 건강하신지 또 네, 저희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루틴은 어떠세요? 평상시에 루틴 건강을 유지하는 저 특별히 없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면 반신욕을 하고요. 그리고 발에 오리발을 끼고 물장구 욕조에서 아. 이거 새로운 경험이에요. 근력 운동을 하시는 네. 네, 그리고 막 운동하러 어디 가고 이러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네네 여행자의 필요? 네. 사실 그 영화를 보다가 저는 이거 선배님 집인데? 사실 이런 생각을 제가 느꼈잖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운동하라고 막 푸시를 했더니 선배님이 거실에 있는 턱걸이 그 딥스 하는 걸 턱걸이 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거실에 그런 게 있기가 쉽지 않은데 매달 2 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영화를 보는데 거실에 저게 있는 그 선배님이 앉아서 거기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저거는 집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집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실에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 정도 등 근육이 있으려면 네. 거기서 이렇게 짚고 딥스 조감이랑 배우님 중에 누가 더 운동을 빡세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조각이 막 네. 뛰잖아요. 네. 산에 그렇게 저 보통 때 그렇게 안 뛰어요. 근데 그냥 액션 하니까 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거의 뻗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오는 그 어떤 순발력 그런 힘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회복하는 거, 네. 이제 그런 게 쉽지는 않죠. 나무 뿌리가 막 나와 있고 평지를 달리면 좀 약하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있어야 되니까 그 느낌은 거의 북파공작원이 그 특수훈련 받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려고 했었고 바로 이제 촬영 컷하자마자 바로 발목 네. 이제 부상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끝나면 정형외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딱 한 번. 지금 너무 많은 질문들이 사실 계속 우리가 이런 토크가 열리기를 기다릴 정도로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저희가 또 굿즈를 선물을 아 그렇군요. 준비를 했거든요. 어렵게 정말 어렵게 제작사에 쳐들어가서 굿즈를 안 받으신 분이 잘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없나요? 예. 나누는 질문 굿즈를. 주신 분들 5분? 10분까지 가능하대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분들 중에 10분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단톡방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 화가 스페셜 굿즈를 또 오늘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기를 당첨되기를 기다리면서 어느덧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벌써 굉장히 짧죠. 네. 벌써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부국제 부국제를 기다리고 아, 계시는 부국제 것 오시나요? 같아요. 네. 그래요? 어떻게 오세요? 페이퍼스 같은 거 타지 않을까요? 다 티켓팅 성공해야겠습니다. 티켓팅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뭐 묻었잖아요. 갈 거예요. 어떻게 되세요? 야외 무대. 야외 무대. 그렇구나. 부산영화제는 이번에는 인터내셔널 컷이라는 네 조금 베를린 영화제에 상영됐던 버전 기준으로 조금 더 긴 버전이 나오죠. 그래서 못 봤던 장면 아주 조금 있지만 조금 더 반가운 장면들이 살짝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티켓 우리도 어떻게 티켓팅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티켓 따로 주나?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부산 영화제는 아주 무서워서 정말 매니저한테도 티켓이 안 갈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정말 티켓팅을 열심히 해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얼마 뭐 남지 누가 않았어요. 오겠어요? 네. 그냥 뭐 남겠지. 그런 그거 잘 그냥 챙겨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또 이제 그 파가를 간직하기 위한 또 이제 그 치열한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9월 26일에 파가 DVD 릴리즈 되는 걸로 알고 계신다고. DVD요? 네. 감독님은 모르신. 각본집? 여긴 DVD라고 써있는데. DVD는 아직 안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네. 각본집이 아닐까요 혹시? 네, 각본집을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저희 아직 나중에- 코멘트를 못했어요. 아직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약속 잡아야 돼요 부산에 가서. 네. DVD 만들어지면 각본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각본집은 이제 조금 뭐 영화라도 좀 훨씬 압축돼 있으니까 네. 살짝 이제 좀 생각했던 대사들이 조금 있겠죠. 흐름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뭐 그거 자체도 이미 너무너무나 많이 압축되고 이제 변형이 된 과정을 거쳤지만 그 제가 인터뷰 때 말씀드린 136곡 그냥 결과물일 뿐이고 저희 의식의 흐름을 그냥 조금 짐작하시고 그리고 배우들이 그 열연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압축된 지점들이 있어서 뭐 아쉽겠지만 조금 더 작은 디테일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굿즈죠. 뭐 내용은 뭐 대단한 건 아닐 텐데 이렇게 물질화되는 어떤 것이 이제 꽃꽂이에 있을 때 주는 존재감이나 저희가 책을 살 때도
책 안 봐도 막 사고 책 산 다음에 실패하고 재미없어가지고 몇 페이지 일단 덮고도 그냥 책꽂이에 저랑 같이 존재하면서 그 책이 계속 저를 소환할 때 맥락이 있잖아요. 근데 영화가 이제 사실 이제 DVD도 없어졌고 블루레이도 거의 단축되고 이제 파일로 존재하는 세상으로 점점 이제 접어들면서 그 영화를 직접 어떻게 하면 생명을 유지하면서 우리 곁에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책은 그런 맥락에 일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DVD나 블루레이의 서플먼트를 관객분들은 기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감독님이 아무리 물질이다 꽂아놓는다라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빨리 출시를 해주기를 네, 바라고 거기에 혹시라도 삭제 컷이나 이런 것들이 디렉터스 컷을 또 요청하는 목소리도 지금 네, 활발히 단톡방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질문이 계속 올라와서 몇 번 올라와서 이 질문을 배우님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조각의 공간에 대한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요. 조각의 방이 쓸쓸하면서도 아늑한 것 같아서 눈길이 가셨다고. 배우님께서 촬영하실 때 조각의 집 중 어느 곳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이제 예를 들어서 파도를 덮는 듯한 새파란 침대와 총기가 담긴 장독대 이런 것이 너무 멋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배우님께도 한번 네, 어떤 곳에 눈길이 더 갔는지 답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 조각의 집은 세트고요. 장독대하고 그 마당은 우리가 이제 오픈. 네. 네. 근데 저는 그 마당에 있는 대문 그 앞에 앉아서 마지막 결전을 그 생각하는 그 공간이 기억이 남네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갖고 잘 감독님은요? 네. 정릉에 있는 실제 집을 저희가 빌려서 촬영을 했죠. 아 역시 신성방역이지. 신성방역은 물론 일터. 조각의 공간은 아니었다. 네, 네. 그렇지만 그 신성방역의 그 느낌이 정말 원래 부산은 이제 저 자료실은 저 지하에 있고 네. 이제 손수자영은 2층에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구조였는데 예산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모든 게 네. 한 층으로. 저는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느낀 거는 감독님이 신성방역에 너무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각 집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신성방을 먼저 찍었죠? 예산을 다 네. 쓰고. 조각집은 고민이 많았는데요. 조각이 고시원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살 수도 있는데 이 돈을 버는 구조에 대한 세계를 장기가 돈 때문에 이렇게 거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손 실장은 돈을 벌려고 하고 그래서 돈을 벌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감소할까? 그래서 그 설정상은 이제 육아 가족들이 다 죽고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유산으로 그래서 적절한 뭔가 가족들이 있었을 것 같은 그 공간들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맥락이었었고 그 집이 이제 범죄 결과로 다 죽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집을 결국 옮겨서 새로운 곳에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처음 설정은 유의 집이라는 설정이었는데 그 집이 계속 살 수는 없었던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데 그 당시에 집에 주택이 있었으니까 그때 이사간 집으로 평생 지금 살아온 것처럼 그런 적절한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해놨어요. 네, 저도 그냥 조각이 그냥 이런 일상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연스러움이 좋았어요. 저도. 네. 사실 지금은 서울에 그런 집이 있으면 좀 자가를 크게 갖고 있어서 이게 조각의 삶이 청밀한 삶과 좀 충돌을 낼 수 있잖아요. 아 왜? 너무 좋아서? 좀 크고 마당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헌팅을 할 때 또 너무 럭셔리해 보이고 집값이 너무 막 커 보이고 팔고 싶고 막 리노벨링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어떤 종류의 이런 좀 고달픈 언덕이 좀 있고 네. 구조가 그렇게 막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럭셔리하지 않죠. 네, 그런 맥락에서 골라서 안쪽에도 실제 이제 주택보다는 공간 면적도 좀 줄이고 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방은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일부러 네네. 많은 네. 공간을 노출 안 시키는 방식으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조각의 공간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질문이 많이 쏟아지는데 이 질문을 킵해 두셨다 부국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예감이 거의 이제 마무리를 그러게요. 거기 아쉽게도. 다 웃음나니까 거기서 더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네.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단톡방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그래도 좀 궁금증이 해소가 많이 되셨죠? 네. 또 새로운 사실을 많이 또 백달대기를 통해서도 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한국 영화의 어떤 그 순간순간을 돌아볼 때 새로운 그 당시에 그 힙합 그 트렌드를 거슬러서 그 굉장히 강렬한 어떤 임팩트가 필요할 때 저는 항상 이혜영의 이름이 영화를 만드는 분들에게 떠오르고 그 자리에 이혜영 배우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파가도 그 일환의 어떤 그 성취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시대를 넘어서 여러분들 많은 관객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배우님이 항상 만들고 있지 않나. 앞으로도 그런 기대들을 많이 우리가 지지를 응원을 보내도 되겠다라는 걸 오늘 또 이렇게 토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단톡방 질문 닫겠다고 했지만 백들대에 딱 맞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마지막 질문과 어떤 그 인사말로 두 분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대 테스트를 넘어서 이렇게 여성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서사를 담아내기 위해서 앞으로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두 분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더 많은 노력이나 아니면 어떤 요소들이 더 필요할지 다양성의 측면. 또 부산에 오시면? 네네. 1번, 부산에 오실 것. 네. 티켓팅을 꼭 성공할 것. 네. 아까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그걸 하셨고 배우로서 사실 늘 선택당한다는 그 운명적인 지점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사실 근데 감독도 똑같아요. 만약 영화를 만들 때 이 영화는 돼, 이 영화는 안 돼, 투자가 되고 안 되고에 늘 선택을 당하는데 그때 이름이 관객이에요. 관객들은 이런 영화를 안 좋아해. 관객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데 관객의 이름으로 결국 선택을 당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눈높이랑 여러분들의 욕망의 수준이 결국 만드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파이가도 사실 모니터링 시사회에서 많이 잘렸어요. 관객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싫어, 이게 좋아. 관객들의 직접적인 지시가 영화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욕망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약간 집단무의식의 영감으로 감독들에게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규동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혜영 배우님께도 그 백델데이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까 뭐 감독님이 말씀하셨어요. 100년 후에도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이라는 역할이 남자가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여자가 하든 남자가 하든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인물들의 그 창조, 그런 인물들을 계속 창조해내고 계속 탐색한다면 어쩌면 이런 날을 특별히 기념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기념해야죠. 그리고 그게 꼭 그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고요.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보자고요. 그래요.
보자고요. 그 보는 어떤 그 과정 안에 항상 이혜영 배우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라고 저는 그 말을 해드리고 싶고, 한번 백델리안은 영원한 백델리안이잖아요. 다음 차기작에서도 이 자리에 꼭 다시 모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저는 오늘 그런 배우님 보내드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오늘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